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 송화비결 추배도의 1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송화비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비결은 송화노인이 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전멸병 기중서학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짝 복습을 좀 해보시면 이 송화비결은 우리가 2011년도 이후서부터 2100토 이후 동방아국 운기돌의 목화지간 문창무곡 기복이성 간방회조다. 그래서 이런 문창성과 무곡성이 우리나라의 운기가 도래해서 2011년 이후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백토니까 백토는 신묘를 말하는 거죠. 신묘년. 그래서 임진년 계사년을 지나면서 신묘 다음이 임진 계사죠. 그래서 지나면서 문창과 무곡의 두 복성이 우리나라를 비춰가지고 문창은 이제 노래라든가 뭐 강남 스타일이 그때부터 굉장히 알려지게 됐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무곡은 운동이나 뭐 체육, 뭐 스포츠 이런 쪽에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창 무곡의 별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간방에 회조를 한다. 그래서 간방은 이렇게 우리가 간방을 봤을 때 이 축과 인을 간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신묘년은 이제 2021년 묘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임진 계사년을 거치면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문창성과 무곡성이 응해지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간방이죠.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간방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간방에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동이니까 여기가 동북간, 즉 간방이 된다. 그래서 이 코리아에서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목화지간의 문창무곡 기복이성이 간방회조를 해왔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렇게 간방회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귀한 복 두 개, 문창성과 무곡성이 와서 이렇게 목화지간이니까 이 목화, 이렇게 여기가 인묘진이 목이고 사오미가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화지간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기본 우리나라를 밝게 비추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코리아에 대해서 K-팝, 뭐 K-뮤비, K-드라마 뭐 굉장히 우리나라가 엄청 알려졌죠. 지금 현재까지 그러고 있죠. 그 다음 예언 구절입니다. 그 다음 예언 구절에서는 오륙강성 염화난세 장수계절 풍패불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륙강성이 5개나 6개의 강한 세력들이 아주 유력시 되면서 그들 나라 간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염화난세가 된다. 그러니까 염화라는 거는 불꽃과 불의 난세가 된다는 거죠. 아주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륙강성 염화난세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서방 대 중국, 러시아의 신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러시아, 중국, 북한, 그 다음에 유럽, 미국,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서쪽과 여기가 서죠. 여기가 동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기 대한민국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남쪽에 있는 거죠. 여기 남쪽에. 그죠? 여기 남쪽에 있고 이렇게 동양과 서양 간에 추배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모목공. 금. 여기는 서쪽은 금이죠. 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 신유술 여기는 서쪽인데 여기 서쪽은 신 이게 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금이고 동쪽은 여기는 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방위가 이쪽을 남쪽으로 놨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이 북쪽이니까 여기가 북이니까 여기가 남이니까 이쪽이 동쪽이 되고 여기가 동이 되고 여기가 동이니까 여기가 목공이 되고 금모 목공 공환농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는 금이니까 금의 엄마 서방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간에 서로 이렇게 오륙강성 하나 뭐 둘 해서 셋 넷 다섯 이런 세력들 간에 유럽 연합 간에 이렇게 오륙강성 염화난세다. 또 지금 뭐 중동 뭐 이스라엘은 또 시끄럽죠. 그런 식으로 동서양 간의 어떤 이런 대립 이런 것들을 오륙강성 염화난세가 펼쳐진다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언서에서 지금 오륙강성 염화난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주요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지금 2022년 기준해 가지고 지금 몇 개입니까? 미국이 5,428개, 러시아 5,977개, 북한 20개, 중국 350개. 이게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이게. 예? 이 핵무기 아닙니까? 이게 핵무기. 이 핵무기 엄청나죠. 그러니까 송하노인이 이 소나무 옆에 뭐가 있냐면은 돈이 이제 이게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해. 이렇게 돼지해가 들어가면 이게 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추정 규모가 2022년도 기준에서 어마어마하죠. 5,400개, 5,900개. 그죠? 지금 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이렇게 서로 간에 여기 한 6,000개 있죠. 여기도 한 6,000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서로 간에 어떤 이런 상극 세상 이런 걸 표현한 거죠. 오륙강성 염화난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비조 비자비조 이렇게 나는데 새가 아니고 추배도에도 나왔죠. 나는데 새가 아니고 물속을 거니는데 물고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비자비조죠. 이 나는데 이건 새가 아닌 거죠. 이게 핵무기 탑재 차세대 스텔스거든요. 이것이 아주 은밀하게 가가지고 그다음 이 미국 전략 폭격기입니다. 극초음속이에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소리가 이건 잘 잡히질 않는 거예요. 110초 만에 평양 공격 가능하고 나왔죠. 이게 신문 보도가 된 건데 굉장히 이 비행기 이게 B-52H거든요. 요게 이 핵무기 장착해서 여기 밑에 달려 있는 게 이겁니다. 요게 110초 만에 그냥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대 항공기에 또 이 무인기 이거는 또 이제 무인기예요. 무인기.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그냥 요건데 이렇게 가면은 바로 그냥 무인 항공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다칠 일이 없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그냥 가서 그냥 자살 폭탄식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고도로 자꾸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송하비결에서 보시면은 송하비결은 예언을 제가 2011년 이후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송하비결을 딱 보면 백토이호 동방아국의 문창무곡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귀복 이성이 우리나라를 쫙 비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막 끝나고 오륙강성 염화난세가 되는데 장수가 계절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장수 계절이다. 장수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장수들 중에 이 우두머리 이게 우두머리 갠데 이 우두머리가 갑자기 꺾인다는 거예요. 이게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느 나라가 될 줄은 모르지만 계속 난세를 부추기는 장수들 중에 우두머리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게 툭
무릎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도 볼 수 있냐면은 이런 장수계절이라는 표현은 저기로도 볼 수 있어요. 그 추배도에서 보시면 추배도의 이 표현과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수계절 풍패불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추배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중양종차, 그러니까 삼척동자가 나타나서 사이 섭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오랑캐를 섭복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섭복이라는 것, 섭이라는 게 이 섭이라는 것이 머리 꿀 이 절자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절자가 말로 이 사람의 불신기재, 뭐 믿지 못할 어떤 이런 불신기재로 굴복시킬, 이게 벌벌 떨면서 굴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복종한다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복시킨다, 이렇게 굴복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추배도에 나와 있어요. 이 삼척동자한테.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이런 조만한 땅덩어리, 아까 거기 보시면 이런 나라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조만한 나라, 그죠? 예, 이렇게 조만한 나라에서 그죠? 요 나라가 요게 삼척동자예요. 이 나라에 비하면 삼척동자죠. 이만큼 큰 사람한테 요만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러니까 이게 삼척동자를 안 따를 수가 없고, 불신기제가 산 5월에서 나오는데, 이 5월에서 나오는데 중양종차 집병사, 이 중양들이 이 무거운 동양 서양들, 그죠? 여기 여기 우리는 극동이잖아요. 동과 서가 싸우는 거잖아요. 이 서양 간에 이 중양들이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안 따르지를 못하게 한다. 따를 수밖에 없게 한다. 종차, 집병사, 다 만든 아까 같은 이런 무기들을 다 집병사 한다고 그 추배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모아갖고, 한 곳에 모아갖고 다 폐기 처분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예언 구절이 이겁니다. 풍패불연이라는 말이에요. 풍패불연. 장수가 계절된다. 뭐 갑자기 이 난세를 일으키는 그 주된 자가 갑자기 뭐 변고를 당하든가, 아니면 삼척동자의 불신기제 같은 자가 나타나서 장수들을 다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저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송하비결에도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추배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풍패불연이다. 그래서 여기 풍패불연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연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냐면은, 풍패라는 게 이제 그 한고조 유방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한나라로 이제 통일을 하잖아요. 한나라로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장기를 두잖아요. 그럼 초나라하고 한나라 간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나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 한고조의 고향이 풍패인데, 풍패와 같진 않다. 풍패와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건 뭐냐. 칼 들고 총 들고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장수가 계절은 아니라는 걸 보면, 추배도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어떤 불신기제, 믿지 못할 천사사인 미살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천사사인 미살기. 하늘이 시켜서 이 사람을 시켜서 미살기, 이렇게 이런 서로 간에 이런 염화난세를, 이 살기잖아, 이게 염화난세. 이 살기를, 이런 염화난세를 일으키는 거를 다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예언 구절을 보시면, 그 다음 예언 구절이 나오는 게 이제 공전멸병 기중서학인데, 지난 시간에 뭐 간단히 한 말씀 드렸는데, 공전멸병이라는 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째, 이 전자라는 거에서, 이게 돈전자인데, 돈전자에서 창 든 사람을 멸병, 이게 병사들이잖아. 이게 병사들이 창 들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창과자잖아요. 그러면은 창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들을 말하죠. 근데 이 무리들을 지워버리래. 이렇게. 그러면 금만 남잖아요. 금만. 이 금만 남는데 김에서 그 앞에 또 비우래. 그러니까 비우니까 김에 우리나라를 봤을 때 불신기제 산 5월이고 우리나라로 감방 회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 시대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만 남는데 그 김마저 비운 자라고 한다는 거는 성씨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은 김이 있는데 김에 허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앞에 또 비운다라는 것이 같이 동착된 예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증산도 계열의 그 도전이라는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시즌판이 있는데 나중에 끝판에 나타나는 자가 갑을청룡이라는 거는 갑이 오는 해라든가 을이 오는 때 이런 때 갑진이잖아요. 이게 갑을청룡이니까 갑진년이 오래죠. 어쨌든 이렇게 갑과 을이 오는 때에 청룡이 드러나면서 상시름판에 어떤 두 활개 쭉 펴면서 나타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허허 하면서 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허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허인데 이 허가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게 허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전멸병이라는 단어도 이 예언도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마치 이 사이 오랑캐 어떤 사이에서 남북으로 태을이 돼 있는 나라의 만국조선 만국할개 남조선 이 남조선에서 결국은 이 바둑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해봤자 바둑판과 돌은 이 주인이 다시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가면 다시 도로 차지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도 예언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공전멸병의 기중서학이란 건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전멸병의 기중서학이라는 게 공전멸병이다. 그러니까 공전멸병이라는 게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추배도에 나오는 글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자가 이 사람을 시켜서 그죠? 살기를 그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살기를 그치게 하는데 아까처럼 그 핵무기 같은 거 이런 핵무기들 이런 무기들 이런 온갖 무기들 이런 핵무기들이 이 대량 살상 무기들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여기서 이 동양 서양의 많은 이런 핵무기들을 이 무기들을 종차 집병사 이 병사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폐기 처분해버린다. 믿지 못할 재주를 가지고 이 모습이나 공전 우리가 돈밖에 모르죠. 지금 세상이 온갖 돈밖에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멸병이잖아요. 멸병이면 뭐예요? 병사들 다 없애는 거잖아요. 멸병 무기 다 없애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자가 기중서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예언이 굉장히 그 묘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예언이란 거는 되게 막 파자로도 뭐 하고 이렇게 함축을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복선을 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중서학이라는 것은 이 기중 그 자가 공전멸병을 한 자가 돈을 멸하고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의 폐단 또 이 돈밖에 모르는 세상 그 다음에 이 어떤 무기 만드는 이런 세상 이런 거를 다 멸병한 어떤 그 자가 여기서 하늘이 이 사람을 시킨다 할 때 이 사람이 기중서학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서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서민들의 이 대중들을 장악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예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추배도에 나오는 이런 거와 같은 얘기라는 거고요. 여기 나왔죠. 이게 천사사인 미살기 불신기제 산호월 중양종차 집병사다.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은 수하지간 수출섬을 만국성인이다. 그래가지고 기중 공전멸병해서, 그죠? 기중서학을 한 사람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기중서학을 했어요. 많은 서민들을 장악을 해. 이 사람이 서민들의 마음을 장악을 해. 이렇게 하고 나면서 해 나가면서 수하지간에, 수하지간이란 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잖아요. 여기가 수야. 그럼 여기가 화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요때 수출 서물한다 이거예요. 아주 머리를 드러내게 된다. 그동안에는 머리를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머리를 드러낸다? 누구 가운데? 누구를 대변하냐? 서민들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수출 서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만국 성인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하지간, 즉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중에 또는 뭐 남북한 대립간에 또는 해자축에서 사오미에 이르는 시기 사이에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는 난세의 현실 속에서 모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서민 대중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우두머리가 출현해서 그들을 대변하고 구제하니 이가 바로 난세의 영웅 만국의 성인이로다. 이게 추배도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뭐 송하노인하고 추배도가 추배도를 쓴 원천강과 이순풍 만난 적도 없을 텐데 시대가 다른 분들이잖아. 송하노인은 조선시대 말이고 추배도는 당나라 때고 원효대사는 통일신라시대 뿐인데 이렇게 표현을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자 경자 2020년 자 신축년 그죠? 2021년 이민년 그 다음에 계묘년 그다음에 이제 갑진년이 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자축은 수예요. 수. 오행으로 수. 수의 운동이고 이거의 반대가 화운동입니다. 화운동인데 이 수화지간에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죠? 요 사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갑진년이니까 무학대사도 진사에 성인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가 아니다. 올해 내년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또 12년 뒤겠죠. 그때도 아니다. 그럼 다시 또 12년 뒤겠죠. 어쨌든 수화지간에 점차 세상은 염화 난세가 해 나가지면서 자꾸 서민 대중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자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효결서에 나오는 천기기인인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자가 만국성인이라는 거예요. 원효대사는 황제로 등극한다고 나와 있고 진인어세라고 돼 있고 금도 옥면을 한다는 거라고 나와 있고 추배도는 1인 위대세계복 그 자가 다 전 세계를 복되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아 연방통일하고 세계통일하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